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은 누굴까요? 존 라세터, 신카이 마코토도 유명하지만 전 단언컨대 바로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디즈니 여집합 다모여를 시전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지브리의 모든 작품들이 합류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인들에게 그들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감성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감수성과 작품 이전에 그는 아주 유명한 루팡 3세의 극장판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79년 작품인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입니다. 얼핏 보면 지금의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과 다른 개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메시지의 시작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닌 젊고 패기 넘치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열정 또한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루팡 3세의 이야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9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98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입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 기반의 출판사 삐약삐약북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지역의 사생활 구구를 소개합니다. 지역의 사생활 구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과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테마, 드라마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만화 프로젝트입니다. 산호, 근하, 정원, 북구플랜빵, 작은비버, 고영주, 레현, 불키드, 불친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의 사생활 구구 프로젝트는 8월 17일까지 텀블벅에서 펀딩을 통해 소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각 9권 책 모두 작가님들과 나눈 인터뷰도 수록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초판 인쇄가 품절되고 나면 책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텀블벅에서 지역의 사생활 구구를 후원하세요. 작품의 재미와 소장의 의미는 만화 클래식의 진행자인 제가 보증합니다. 지금 바로 텀블벅에서 지역의 사생활 구구를 검색해주세요. 자, 먼저 광고 두 가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 운영하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입니다. 현재 총 40종에 가까운 작품들이 입고가 되어 있고요. 어제는 또 몇몇 새로운 작품들을 계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입고 작품들은 계속해서 늘어갈 전망이고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립 만화만을 위한 온라인 전문 플랫폼이니까요. 네이버 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여러 작품들을 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녹음 시간이 지금 7월 19일인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한 번에 35만원치를 구입해 주셨는데 그 후에 일주일 동안 지금 팔린 책이 딱 한 권이에요. 그래서 잘 팔릴 때도 한 번에 이렇게 우르륵 사주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팔릴 때는 또 잘 안 팔리는데, 아시겠지만 사이드비가 이제 오픈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서버비를 내야 됩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여기서 생기는 인수인증 코믹스의 수익은 대부분 이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삐약삐약북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비수도권 탐방기 지역의 사생활 구구입니다. 전북 군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불친 불키드 작가가 삐약삐약북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각 지역의 이야기야 또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9명을 선정해서 작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사생활 구구는 각 권당 99페이지, 99페이지고요. 총 9건의 텀블벅을 통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
출연하면 작가님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우선 대구엔 근하 작가님, 충주에는 고영주 작가님, 부산엔 산호 작가, 광주에는 작은 비버 작가님, 담양에는 레온 작가님, 고성은 정원 작가, 공주는 북구 플랜빵 작가님이, 또 군산은 불친 작가, 단양에는 불키드 작가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들이 개개인도 매우 유명한 분들이지만요. 여러분께서 텀블벅을 통해서 지역의 사생활 99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비주얼, 그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만화의 그래픽적인 비주얼 그리고 표지 디자인들을 보고 나면 펀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역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국제 우편 봉투를 디자인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표지 디자인들이. 이게 의미가 뭐냐면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지역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좀 국제 우편 봉투 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국제 우편 봉투가 또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그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위에 각 건마다 작가님들의 멋진 그림들이 정말 보시면은 펀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각 권은 가격이 초판 한정 9,9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판이 다 팔리고 나면 아마 책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초판 거기 텀블벅에 보시면 초판 한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비싸게 나중에 구입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구입하시게 될 건데 너무 좋은 책이라 웬만하면 9,900원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텀블벅이 벌써 지금 노은 기준으로 300%가 넘었더라고요. 초과 달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할 때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고 그리고 후원하셨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만화클래식에 돈 주고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보고 있으면 후회를 안 할 정도로 좋아요. 작품 퀄리티, 설정,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모든 예술 활동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닌 지역에도 있다는 거, 그런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지역의 이야기와 작가님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건 분명 소장하실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화클래식에 거의 처음으로 들어온 광고인데 여러분이 제 면을 좀 세워주세요. 삐약삐약 북스에서 성인수의 만화클래식의 위력을 지켜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광고비만큼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광고들이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텀블벅에서 지역의 사생활 99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한번 검색하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루팡 3세를 참 좋아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게 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거의 한 달 넘게 지났는데 대부분의 청취자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루팡 3세라는 캐릭터는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도둑 아르센 루팡의 손자라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루팡 시리즈들을 보다 보면 신호부 설정이나 진행에서 아르센 루팡의 전집에서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많은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칼리오스트로 성이라는 작품인데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을 맡은 이 작품의 제목은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발음이 어려워. 저는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매번 까먹기도 하고 그래요. 칼리오스트로라는 말은 원작 아르센 루팡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두 편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칼리오스트로의 백작 부인이라는 작품과 칼리오스트로의 백작 부인의 복수라는 작품, 이렇게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모티브가 되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내용은 바로 칼리오스트로의 백작 부인, 칼리오스트로의 백작 부인이라고도 부르고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작인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 편의 루팡도 대도 루팡 시절이 아닌 초짜, 완전 처음 시절에 그냥 오리지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루팡 3세가 아니고 오리지널 루팡 3세 다시 헷갈려 매번. 그 오리지널 루팡이 초반에 이제 초짜 시절에 있었던 루팡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도 루팡 3세라는 이름보다 라울 당드레지라는 이름을 쓰던 시절까지 올라가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스포는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이미 제목에서 다 스포가 돼 있어요. 칼리오스트로의 백작 부인이라는 이 제목과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무슨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백작 부인과의 뭔가 애증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내용들이 이제 원작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의 복수편은 제목만 봐도 똑같이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이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를 또 짐작하게 해주고, 또 거기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작품의 에피소드가 나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여튼 이렇게 원작은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칼리오스트로 성에는 이 루팡 3세의 풋내기 시절이라는 설정, 앞에 오리지널에서 나왔던 그 루팡이 풋내기 시절이라는 설정도 이 루팡 3세에서 그대로 차용해 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미스테리 신부라고 얘기하는 어떤 신부에게 그 종교적 신부 말고요. 결혼할 때 신부. 진짜 그 옷을 웨딩 마치 옷을 입고 있어서 신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부에게 반지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반지를 발견하고 루팡이 또 자신만의 추리를 막 해가잖아요. 앞에 더 퍼스트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팡이 자기만의 알고 있는 뭔가 추리를 막 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겐한테 내가 풋내기였던 시절에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반지의 신부를 회상하면서 많이 컸구나라고 웃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만 봐도 이게 원작과 좀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또 이 칼리오스트로의 성이라는 곳이 위조 지폐, 작품성에서는 염소 지폐라고 불리는 그 위조 지폐를 만드는 세계 각국의 지폐를 찍어내는 그런 음흉한 곳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염소 지폐라는 것, 그리고 칼리오스트로의 성이라는 이 두 곳에 대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끌어 나가요. 근데 딱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딱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내용을 스포하지 않다고 해도, 자, 주인공이 루팡 3세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료들 나올 거고, 그리고 칼리오스트로 성에서 도망쳤던 어떤 부인, 결혼하려던 신부, 그 신부가 나왔고, 루팡과 뭔가 과거의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그곳은 염소 지폐, 세계 각국의 이제 그 위조 지폐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토짱이 등장하겠죠. 루팡 3세니까. 그러면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될지는 누가 봐도 뻔하죠. 정확하게 이야기가 그렇게 끌고 가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칼리오스트로라는 성에는 그런 의미에서 루팡이 뭔가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긴 하지만, 여기서 발행되는 염소 지폐, 또 우리의 루팡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크로스 포인트 선상 위에서 루팡 3세의 모든 작품에서 등장하는 언제나 등장하는 이 신부도 마찬가지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이게 성인이 될까 말까 한 아직 그런 소녀가 등장하고, 또 그 보물을 훔치려는 후지코와 루팡을 돕는 지겐과 고에몽,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제니가타 토짱,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 모든 원흉의, 이 작품 내에서 원흉의 근원이자 최종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섭정 칼리오스트로 백작까지 이렇게 등장하면서 아주 정통적인 루팡 3세 FM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작에서 이 모든 내용을 차용해 온다면 이 애니메이션의 빌런의 이름이 칼리오스트로 백작이고, 또 원작의 제목이 칼리오스트로 부인이잖아요. 백작 부인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뭐 불륜, 바람, 원작 그대로 가져왔으면 치정극이 될 뻔했는데, 이번 역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런 요소는 좀 많이 빠져 있고요. 많이 설정이 원작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달라요. 여기서도 루팡은 이제 완전히 실력자인 도둑으로 나오고, 원작과 달리. 그리고 칼리오스트로 성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는 과거에 똑같이 루팡이 풋내기였던 시절에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왜 많은 루팡 시리즈 중에서 이 루팡 3세가 엄청나게 많은 TV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들고 온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유명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유명한 건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죠. 하지만 꼭 그것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라리 다른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른 애니메이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붉은 돼지거든요. 지브리 거에서. 그럼 만약 그런 걸 소개시켜 드릴 때 차라리 나오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크게 흥행에도 실패했던 루팡 3세, 그리고 완전 젊은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완숙한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닌 젊은 시절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었던 작품을 굳이 들고 올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루팡 3세 모든 시리즈 중에서 오늘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타란투라의 독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걸 예전에 투니버스에서 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동세나 이런 거는 뭐 역시 TV판이랑 TV OVA 이런 거라서 좀
제작비가 쌌나 봐요. 많이 쌌겠지. 그래서 좀 엉망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그 작품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돌려보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많은 지브리 작품과 그리고 그 많은 루팡 시리즈들 중에서 제가 이 칼리오스트로의 성을 들고 온 이유는 동세 때문입니다. 캐릭터들의 움직임 그리고 어떻게 재미를 주고 있는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거가 왜 존재하고 애니메이션에서만 뭔가 추구할 수 있는 재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미나 동세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들고 왔어요.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루팡 3세 더 퍼스트가 좋은 시도였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연출이 꼭 3D여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작품이 뭐 내용적으로는 그저 그런 작품이고 뭐 루팡의 거의 FM적인 소재를 다 쓰고 있는데 3D 매력을 많이 못 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반대로 그럼 이 많은 2D 애니메이션 작품들 중에서 그럼 어떤 루팡 3세의 작품이 가장 그런 동세가 잘 살아있는가 라고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의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제 판단이었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지금은 뭐 영화나 아니면 CG, 3D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좀 관점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대를 좀만 앞서서 당겨가다 보면 똑같은 스토리를 두고도 어떤 작품은 영화로 나오고 또 어떤 작품은 연구로 나오고 어떤 작품은 소설 또 어떤 작품은 만화책, 출판 만화 어떤 작품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 3D 애니메이션, CG 기술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그럼 어떤 작품들을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왜 2D로 만들어야 되지?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되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어떤 매력 포인트를 살리고 싶어서 2D 애니메이션을 1970년대 후반부 일본에서는 이 작품을 선택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상업적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항상 가장 먼저인 건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은 작품에는 투자를 해주지 않아요. 그럼 그거가 첫 번째고 그럼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2D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었을 때 가장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가 존재하는 콘텐츠를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월트 디즈니도 그랬고 뭐 수많은 재패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뭐 클레이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클레이는 약간 3D라고 할까요? 클레이 애니메이션 말 그대로 점토 인형 애니메이션이니까 클레이 정확히 얘기하면 클레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라든지 팀버튼의 유령 신부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소재를 그 재료들을 써서 그런 작품을 그렇게 표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D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어떤 재미냐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역동성, 움직임, 과장된 액션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전 늘 생각해요. 2D 애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 그런 의미에서 이 루팡 3세라는 캐릭터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뭘 훔치고 어딜 여행을 가서 막 싸우고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2D 애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고 달리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동화 작업에 몰두했던 젊은 시절의 미야자키 하야오한테는 이 루팡 3세랑 작품이 자기한테 오퍼가 왔을 때 제가 알기론 단번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승낙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점, 동세를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자 미야자키 하야오가 1979년이면 그때 30대 후반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제 나이,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았을 때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고 있던 작품들을 한번 봅시다. 1974년 알프스 소녀의 하이디. 이 작품이 79년 루팡 3세가 79년 작품이니까 한 78년, 79년 이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그가 하고 있었던 작품 1974년 알프스 소녀 하이디, 1975년 플란더스에게, 1976년 엄마 찾아 산말리, 그리고 1977년 꼬마 너구리 라스칼, 그리고 1979년 빨간머리 앤,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미래소년 코난도 이 시기에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 보시면 어때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플란다스의 개, 엄마 찾아 산말리, 빨간머리 앤, 뭐 꼬마 너굴 라스칸 우리한테 별로 안 유명한 작품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들이 동세가 그닥 재미가 없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자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감수성에서 이렇게 우러나오고 지금도 빨간머리엔 하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거의 미야자키 하야오 초반밖에 참여를 안 했지만 빨간머리엔 때 뭐 알프스 소녀 하이디 플란다스의 개를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 안 나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이때 당시 미야자키 하야오는 감독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이 동화, 그림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우리들한테는 좋지만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 이 동화 그림, 2D 애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동화 작업 재미 이런 것들로 봤을 땐 2D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까지 재밌는 동화 작업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브리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서 본인이 감독한 작품들의 동화나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동화란 작업들이. 앞서 나열한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뭐 뜻깊고 잘 만드는 작품인지 몰라도 제작하는 입장에서 젊은 시절에 그 열정 넘치는 젊은 미야자키 하야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작품들이란 말이죠. 동화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기에는 재밌지만 그게 재미가 없었으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그런 새로운 동화, 새로운 재밌는 동화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여기서 동화는 뭐 동화책 이런 동화가 아니고 움직임입니다.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런 매력을 살리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엄청난 욕구가 있었을 거고, 그게 이왕이면 좀 더 뭐 이렇게 뭐 빨간머리에는 거의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알피스 소녀 하이드를 만들든 뭐 루팡 3세를 만들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건 자기 입장에서 똑같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좀 더 재밌는 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빨간머리에는 이제 동화 작업을 10몇 파까지 하던 중에 이제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을 감독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빨간머리엔을 좀 하다가 그만두고 곧바로 이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의 감독을 맡게 되는데,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가 봤을 땐 그 이유가 가장 큰 일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이 극장판이거든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의 극장판 데뷔작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도 극장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세계에서 TV판을 만드는 것과 극장판을 만든다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리고 극장판을 만드는 거에 대한 감독들이 프라이드, 로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도전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런데 이 작품은 그 당시에는 흥행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극장판인데도 망했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다음 극장판이 애니메이션이 1984년에 나온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이후에 바로 작품을 맡기지 않았고 그 이후에 바로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폭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봐도 스토리면으로는 딱히 볼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을 꼭 스토리 뭐 공부를 위해서, 스토리 재미를 위해서 봐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을 했다니까, 또 데뷔작이라니까 거기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띄워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제가 아까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이 작품을 그럼 제가 왜 들고 왔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케어라고 2D 애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동화의 매력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의 제작 기간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위키에서 검색하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정도로만 이 부분은 4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건 좀 여담으로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이 작품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이 그럼 2D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지점에서 매력이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쉬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2020년 7월 19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어제 그 글래스란 영화를 봤는데 그게 좀 남아있나 봐요. 아직 머리에.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98편.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루팡 3세 클리오스트로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떻게든 재밌게 보여주고 싶은 동세들로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작품을 그냥 보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을 우선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가시면 지금 얘가 제가 녹음실에서 잠시만요. 녹음을 하면서 옆에 틀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떤 장면이 처음에 나오냐면 일단 시작부터 지겐과 루팡이 이제 모나코의 카지노를 터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고전 애니메이션부터 아주 자주 쓰던 방식이죠. 요새도 쓰고 있는 음악과 그 캐릭터의 동세를 일치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루팡 3세와 지겐이 카지노를 털어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나오다가 걸렸어. 그래서 사이렌 빵 하면서 사이렌 두두두 울리고 막 그래서 자기가 틀고 나고 있는 걸렸다 싶어서 막 웃으면서 자기들 동뭉치를 들고 이렇게 재빠르게 도망가는 장면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경음악 보면 첼로인지 모르겠는데 바이올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악기가 현악기가 이제 지그재그로 이제 끌으면서 두 사람의 다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이랑 이렇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면서 동세를 맞춰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근데 굳이 거기에 장애물이 있을 필요 없는데 장애물을 놔두고 이 루팡과 지겐이 그걸 뛰어넘는 장면을 일부러 넣은 거죠. 삽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뛰어넘는 장면이 한 두세 번 정도 존재를 하는데 점프하는 순간에 이 현악기 소리가 사라지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신디사이저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띠용 하면서 나와요.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소리는 잠깐 들려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음악인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음악이고 거기에 어떤 동세를 맞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방금 음악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음악을 동세랑 일치시켰어요. 재미를 주고 있는데 한번 이거 넷플릭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달려가는 속도가 우리가 평소 달리기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 느낌 이런 것들을 달려가거든요. 연출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게 바로 당시 2D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 중 하나인 거죠.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에 보면 그 촬영 시간보다 필름을 빨리 돌아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서 주는 느낌이 또 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이 2D 애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맛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2배 혹은 1.5배 속도로 더 가니까 그런 맛이 있긴 한데 이 2D 미야자키 하야오가 젊은 시절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어낸 이런 동세들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야자키 하야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품 만들 때부터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왜 보는가, 어떤 지점에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보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처음부터 이 카지노를 터는 게 뭐 위조 지폐 이런 거 관련됐기 때문에 관련돼 있긴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동세를 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조용히 나와서 경찰한테 안 걸리고 이렇게 싹 도망쳐 가다가 이게 위조 지폐군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일부러 도망치는 장면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재미를 줘서 처음부터 임팩트 재미를 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그런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꾸준해요. 정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장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첫 오프닝이 나오는데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방금 전처럼 이렇게 쫓겨서 어쨌든 경찰들을 다 따돌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훔친 돈으로 하하호 이러면서 우리 이제 부자다 이러면서 오고 있는데 그 지폐가 염소 지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잘못된 지폐라는 걸 알고 이 다리 위에서 차를 타고 가는 다리 위에서 돈다발을 싹 이렇게 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 2D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혀 현실성 없는 느낌으로 돈다발이 확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재밌게, 그러니까 모든 동세나 이런 것들이 2D 애니메이션적이에요. 여기에 2D 애니메이션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D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동세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 루팡 3세에게 돈다발을 날리고 나서 이제 애니메이션에는 모든 애니메이션 오프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다른 루팡 3세 오프닝들은 다 똑같은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느낌을 살려서 뭐 삼바 리듬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빅밴드 느낌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디스코 느낌으로 나오는 거 있고, 음악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루팡의 메인 테마곡은 똑같아요. 딴따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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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작품에는 첫 번째 OST가 그게 아니에요. 오프닝을 그 노래를 쓰지 않았어. 다른 노래를 그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멋지고 우아하게 싹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루팡과 지겐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차를 타고 옮겨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도둑인데, 생각해보면 그냥 도둑인데 그 도둑한테 어떤 낭만이랄까 로망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고 싶었나 봐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멋있는 작품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을 어디서 이렇게 예고편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 장면은 꼭 넣어요. 이 장면이 굉장히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파격적이고 재밌는 동세였어요. 물론 이 비슷한 장면이 미래소년 코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감독이고 같은 동화 작가니까 뭐 비슷한 동세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젊은 시절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걸 만들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중간에 나옵니다. 이 칼리오스트로 성에 이제 잠입하기 위해서 루팡이 도저히 사람이 기어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지붕 위에서 이래저래 보여주는 좀 액션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붕을 기어 올라서 이쪽 탑에서 저쪽 탑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만화스럽게 좀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우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붕이 이렇게 세모난 지붕인데 그 지붕에서 이렇게 약간 처마가 있는 것 같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집인데, 이렇게 쫙 그거를 내려가서 거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 반대쪽 탑에 이렇게 딱 탑에 찰싹 달라붙었다가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건데, 그때도 이 처음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그 신디사이저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2D 애니메, 그게 솔직히 3D나 어떤 중력값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장면인데, 그런 것들을 2D 애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2D 애니메이션의 세계에서 허용되는 그런 동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장면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장면, 그리고 이게 저희가 봤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가 뭔가 멋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한 작품이 있는데, 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탑에 이렇게 침투를 하고 나서 이 소녀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기서 하는 그 루팡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녀의 마음을 얻고 내가 널 지켜줄게 코스프레 하는 거, 그거 하고 있다가 이제 백작한테 들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백작한테 들키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방에 있는 바닥에 쑥 꺼지면서 루팡이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왜 멋있냐면, 그냥 이렇게 멋있게 싹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장면을 그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소실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장면들보다 너무 멋지게 보이겠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 나온 루팡의 그 당당함, 멋짐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떨어질 때 그 루팡 표정이 너무 좋거든요. 주머니에 딱 손을 넣고 백작이 자기를 막 이렇게 위협까지는 아니고 넌 이제 끝났어 이런 표정을 짓는데, 주머니에서 손도 안 빼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딱 그 소실점 잡혀있는 바닥 뽕 떨어지는 대로 싹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아까 지붕 떨어지는 거는 너무 유명한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말씀드렸고, 이 장면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이 작품 내에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소실점을 잡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계속 하고 있냐면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뭐 젊은 시절에 그 패기 넘치는 미야자키 하야오니까 뭔가 보여주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인지를 했을지 못했을지 그걸 떠나서 그냥 2D 애니메이션을 내가 감독한다 이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꼈다 이 정도가 아니라 2D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뭘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2D 애니메이션 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2D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데 더 퍼스트처럼 이게 굳이 3D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3D란 도구를 썼는지 모르겠는 작품들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왜 이게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가 그 재미를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이 루팡 3세의 칼리오스트로 성도 젊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걸 분명 고민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로 다가가게 돼요. 이게 동세라는 게 굉장한 뭐랄까 좀 예민한 장면이라 어쨌든 그렇게 루팡 3세 이 작품에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중력을 너무 거스르거나 이게 말도 안 되라고 느끼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세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예민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장된 액션만 추구해도 문제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적으로만 해도 뭐 그 애니메이션 일랑처럼 완전 로토스코핑 느낌으로 무게감을 더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그 멋이라는 게 또 존재하겠지만 이런 2D 애니메이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만들면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면 또 사람들이 재미를 못 느끼거든요. 이런 점에서 재미를 가지고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을 보시면 한 번은 꼭 보실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의미에서 저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루팡 3세 더 퍼스트는 왜 꼭 3D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그 작품을 보고 나서 바로 이 칼리오스트로 성이라는 작품을 저도 모르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넷플릭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만이 가지고 있는 맛, 애니메이션 동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맛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우리가 아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에 꼭 들어가는 메시지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 주변에 대한 사랑, 뭐 약간 가수 조용필 씨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는 듯한 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약간 그런 거 떠오르거든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좀 연결이 좀 안 되긴 하지만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 정도로 정리되는 그 철학이 있는데 그 지브리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다 그 느낌이 들어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소중한 사람은 모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니까 먼 길 떠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라 뭐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런 특유의 메시지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뭐랄까 그 바람계곡 나우시카 그 다음 작품부터는 다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특유의 메시지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시작이 되는 이 루팡 3세 애니메이션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작품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캐릭터들에 대한 애정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볼 때마다 와 행복하다고 느끼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런 존재들도 가만 보면 빌런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빌런들마저도 인간적인 나쁜 놈을 그린다는 거죠. 비정하게 그리지 않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래 대부분 이 루팡 3세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캐릭터들, 인물들이 그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다음부터 나오는 많은 루팡 3세에 대한 애니메이션들이 보면은 거기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캐릭터의 애정, 루팡 3세한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애정, 지겐한테 기대하는 뭔가 정들어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좀 많은 느낌이 받고 그래서 이 거의 뭐랄까 배트맨 시리즈 할 때 우리가 그 다크나이트 리턴즈 만화책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걸 마찬가지로 이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 성에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에 대한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더 퍼스트까지 이어지는 모든 루팡 3세 작품들에서 많이 이어지고 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어 놓은 그 감수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본격적으로 기획한 작품들도 있어요. 루팡 3세 작품들 중에서 뭐 마네 후지코라는 여자
그리고 미네 후지코라는 여자, 죄송합니다. 미네 후지코라는 여자, 그리고 지겐 다이스케의 묘미, 피보라의 이시카와 고에몽이라는 이 작품들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루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들은 이때까지 나온 다른 루팡 작품들과 전혀 다른 시선, 전혀 다른 개성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만든 거라서 이 작품들은 여기 칼리오스트로 성에서 구축해내온 루팡의 느낌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데 다른 작품들은 뭔가 이 칼리오스트로 성을 모티브로 해서 그 루팡의 캐릭터를 잡고 있지 않나. 뭐 원작 만화가 그런 지점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아온 무수히 많은 루팡들을 그 인물들의 원형을 이 칼리오스트로의 성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발견할 수 있어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더 퍼스트 얘기하고 바로 다음에 소개시켜드린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캐릭터의 원형, 캐릭터의 감수성, 우리가 보아온 많은 루팡 3세의 캐릭터들의 느낌이 어디서 온 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팡 시리즈 중에서 타란툴라의 독거미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저는 뭐 이거는 좀 유튜브에 있는 거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뭔가 다른 느낌의 아까 말했던 피보라의 이시카와 고에몽 같은 작품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는데 이 작품도 이제 또 다른 동화, 그러니까 킬빌이란 영화에 보면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킬빌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 그 동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거의 원형이 되는 그런 느낌의 그런 류의 스타일의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작품이 이 피보라의 이시카와 고에몽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인터넷에서 I am King이라는 사람의 임파서블이라는 노래를 검색해 보시면 이 I am King의 임파서블 노래에 맞춰서 피보라의 이시카와 고에몽을 애니메이션을 짧게 편집해 놓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본 피보라 이시카의 고에몽이 국내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원작을 한국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려면 여러 양심의 가책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축구 스페셜 본다는 마음으로 유튜브에서 영어로 루팡이 LUPIN입니다. 루핀, 그냥 읽으면 루핀이에요. 루핀 3 임파서블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면 손이 납니다. 그래, 이런 게 2D 애니메이션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2D 애니메이션, 이런 게 2D 애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동세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뭐 또 이 작품을 꼭 한번 유튜브에서 이 편집되어 있는 본을 꼭 찾아보시길, 루팡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유튜브 영상은 고에몽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코난, 미래소년 코난 말고요, 그 명탐정 코난 있잖아요. 명탐정 코난이랑 만나는 그런 콜라보 되는 작품들도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고, 언젠가는 짱구랑도 한번 콜라보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처럼 루팡 3시 시리즈는 2-3년 주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TV판 포함하면 거의 매년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품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을 만나서 새로운 시도가 많아지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 다 즐기고 있는 루팡 3세라는 그 테마 가지고요. 근데 또 루팡 3세라는 캐릭터가 지금 시대의 조류에 맞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변태도둑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그런 속으로 이제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오겠구나라는 생각과 그냥 이렇게 굉장히 차가운 눈으로 보면 그냥 변태도둑이잖아. 그리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소녀 아가씨는 꼭 나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이게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공존하긴 해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 개봉했던 시티헌터라는 애니메이션, 시티헌터 아시죠 다들? 그 시티헌터 료 나오는 거 시티헌터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시티헌터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료는 그냥 자기가 변태라는 거를 완전히 기정사실에 깔고
작품 모든 거에서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될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TV판 시티헌터에서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애니메이션 극장판 시티헌터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런 것들을 막 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루팡도 언제까지 더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스토리만 잘 짜고 그 도구가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계속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이건 2D스러운데 이건 3D스럽구만, 이게 왜 3D로 만들어졌는지 알겠어 라는 요소들을 좀 더 강하게 넣어서 만든다면 앞으로도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계속 울어서 이제 점점 끝내야겠네요. 이것들이 제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D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그리고 볼 때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루팡 3세라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이라는 작품이다. 그런 넷플릭스에 있고, 또 IPTV에서도 일반 IPTV 회사에서는 지브리 여러 작품들이 못 나오잖아요.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루팡 3세만은 IPTV에도 있으니까 이런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 젊은 미야자키 하야오 궁금하잖아요. 머리 하얗게 된 미야자키 하야오 말고 1941년생이니까 이게 78년 작품이니까 한 37, 38? 지금 나보다 두세 살 많을 때 그 젊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작품인 거거든요. 그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작품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과 전혀 다른 결이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19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녹음 업데이트가 좀 늦어진 한 달 가까이 지금 녹음을 안 올렸죠.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얘는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유가 좀 있었어요. 일단 아마 이 편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4편을 연달아 올리고 싶은데, 지금 원래 그 사이에 준비되던 에피소드들이 한 6편 정도 있습니다. 100회 특집 포함해서 6편 정도 준비를 됐었고, 지금 이거 포함해서 4편 정도는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빨리빨리 이왕이면 왕창, 가능하다면 왕창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한 2개 정도 녹음본들이, 하나는 지금 뭔가 팩트 부분에서 크로스 체크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고, 한 편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좀 이상하게 녹음이 됐어요. 제 실수로 그렇게 녹음이 돼서 그 지점을 어떻게 타개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어서 지금 음향 전문가한테 맡겨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였는데 제 실수로 해서 좀 안 들어간 게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든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은 끝까지 계속 할 거고요. 어떻게 시간 될 때 제 역량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이미 삐약삐약북스에서 4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광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